제일 궁금한 게 이준희 기자, 우리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감독 선임에 대한 압박감,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가 좀 있어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내면적인 건 이유가 축협과의 이견 차이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정혜성 위원장은 꾸준히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 감독을 선임해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다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 모든 욕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전력위원장으로, 강화위원장으로서 감독 선임에 일임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본인들이 원했던 후보들이 우리와 맞지 않고, 그리고 또 협회 내부적으로도 도와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커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이 일을 좀 잘 마무리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회의도 10차례까지 하는 등 전강위원들과 좀 뭐 열띤 토론을 통해서 네. 최종 후보를 결국 정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을 추려서 이제 정몽규 회장에게 지난주였나요? 그쯤 보고를 했죠. 독대에서 보고를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이걸 다 또 거절한 겁니다. 근데 아까 모순인 게 본인에게 좀 일임을 했잖아요. 이거는 정 위원장이 좀 맡아서 끝까지 잘 책임을 져라 해서 정 위원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또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거기서 그냥 의욕을 확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냐.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무력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정 위원장도. 네. 네, 사실 그 정혜성 위원장이 나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요? 이임생 이사 주제로 또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주말에. 근데 이때 수많은 전강위원들이 불참했습니다. 어.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뭐 네. 윤덕여 감독, 뭐 송명원 코치, 이영진 코치, 고정훈 감독 등이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 위원장이 나감과 동시에 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다 하면서 본인들도 같이 이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이 전강위도 또 파가 나뉘어진 것 아니냐. 뭐 정혜성 위원장을 따르는 쪽과 아니면 좀 일명 뭐 젊은 피로 구성된 그런 파들이 나뉘어서 그 내부에서도 뭐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죠. 이 사퇴한 위원들을 좀 취재해 본 결과 이분들도 그 정혜성 위원장이 느꼈던 무력감을 또 동시에 엄청나게 이 전강위 활동 동안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협회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거 뭐 제가 여기서 워딩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협회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할 만큼 좀 불만이 가득 쌓여 있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히딩크 전 감독이 추천했다는 아놀드 현 호주 축구 호주 대표팀 대표팀. 감독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파악한 것과 다르게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분이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좀 합리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죠. 왜냐면 호주도 지금 3차 예선을 진출한 그렇죠. 상태고 네. 또 호주 국적의 호주 대표팀 감독인데 이분을 빼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면 이분이 과연 호주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싶을 정도로 좀 무리한 후보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같은 AFC에 속해 있는 상대국 라이벌 팀의 감독을 중간에 접촉했다?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뿐더러 많은 축구계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냐면 아놀드 감독을 생각했다는 건 정말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다,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호주 축구협회가 이 감독과 계약을 할 때 2차 예선까지만 그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놀드 감독이 나온 거는 이게 감독으로서 선임되는 거는 가능성이 아주 제로에 가깝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놀드 감독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은 그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깜짝 회의가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예정에 없던 전강위 회의가 뭐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채 깜짝 열렸는데 그때 이제 후보군이 16명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들어온 후보라고 들어오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막을 알고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이제 추천을 했던 거였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히딩크 감독의 추천이 협회 고위직에게 들어갔을 그렇죠. 테고, 네. 협회 고위직이 한마디로 정강이에 이제 내리 꽂은 거죠. 그렇죠. 이 감독도 있으니까 네. 검토해 봐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강이는 협회와 이미 틀어졌겠지만 여기서 더 틀어진 겁니다. 이제 그리고 더 우리가 무력감을 열심히 느꼈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왜 이렇게 위에서 개입을 하냐. 근데 어떻게 해요? 또 협회가 위에서 네, 추천을 위에서 해주셨다고 하니까 시키니까 또 일을 공연을 해야 되고. 해보겠죠. 네. 그래서 일단 검토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검토는 했는데 도저히 최종 후보로 올릴 만한 그런 역량을 보이지 못했대요. 검토해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최종 후보에 넣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협회는 뭐 아놀드를 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네. 그런 데서도 좀 갈등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정 위원장이랑 협회랑. 최종 후보 4명에는 홍명보 감독, 포옙, 그리고 박은호, 카사스 감독 이렇게 4명의 이름을 올린 채 전광희는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어쩔 수 그래서 없이. 네. 이 중에서 이제 정혜성 위원장은 홍명보, 포옙, 박은호 이 3명을 정 회장에게 이제 직접 대면해서 보고를 한 거였고요. 근데 정 회장은 여기서 이제 탐탁치 않게 여긴 겁니다. 세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든다. 들었던 거죠.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이건 확실치 않지만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없었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정 위원장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최종 후보 이렇게까지 정해서 왔는데 이게 사실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서 그렇죠. 그 주어진 예산 또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든 추려서 넣는데 야 고작 가져온 게 이거야? 하면서 또 퇴짜를 놓으니까 그렇죠. 아 이제 못 해먹겠다 하고선 나간 거죠. 당시에 3명을 총 추려서 올렸지만 그중에서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딱 꼽아서 정 회장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협회 홍명보는 안 내부에서. 된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렸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아하. 그래서 이게 그 지난주 논란이 있었던 기자회견과 사실 맥이 다 있는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 네. 이게 조금 맞아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 감독께서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향한 쓴소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쓴소리는 워낙 뭐 평소에도 하시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네.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녹취를 다 들어봤더니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그렇죠. 뭐 누군가가 특정될 만큼 강한 워딩으로 그렇죠. 쓴소리를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좀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을 했을까 싶었는데 그 내막을 듣고 보니까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홍명보 감독은 정혜성 위원장에게 사실 들었을 거예요. 이미 자기가 1순위다. 너를 1순위로 택했고 이제 이걸 보고를 올릴 거다라고 이미 당연히 말을 했겠죠. 홍명보 감독이랑은 워낙 그렇죠. 네, 편하게 친분이 전화를 있으시니까. 하는 사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그 고위직으로부터도 이제 반대를 강하게 거절을 당한 거죠. 그것까지 저는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혜성 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보고를 올렸는데, 했는데 위에서 반대가 너무 거셌다. 물론 홍명보 감독은 본인은 뭐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정혜성 위원장은 어쨌든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선택해서 보고를 한 거였죠. 네. 이 일련의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홍명보 감독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이렇게까지 좀 협회에서 비토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네. 심정적으로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 나는 마음에도 없었는데 그렇죠. 나를 끝까지 올려놓더니 위에서 최종 보고가 승인이 안 난다 그러면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노란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네. 7월 다음 주나 10일 전후 사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임생 기술이사가 지금 협회 직원 한 분만 데리고 나갔어요. 아주 단출하게. 이전까지 정광희 의원들이 후보를 만날 때는 뭐 최소한 복수의 정강위원들,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렇게 나가셨는데 이임생 기술이사와 협회 직원 한 분 이렇게 단출하게 나갔고 지금 두 사람을 면접하고 와서 그러니까 포옙과 박은호를 만나고 와서 들어와서도 국내 감독들을 또 한 번 면담할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해외 출장 갔으니까 해외 출장 보고는 정 회장에게 하고 그 뒤에 아마 이런 후보군 최종 뭐 꾸리거나 협상에 들어가야 될 후보들을 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취재 결과 이제
나타났던 부분이 이용수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장과 축구협회 고위직이 이번에도 이견이 아주 컸다.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한계를 낀 이용수 위원장이 사퇴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빨리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된 것 관련해서 내부에서는 협회 내부 그리고 축구계에 좀 많이 정보에 빠르신 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거는 정 회장이 정말 대놓고 찌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회장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광희가 이렇게 1년 가까이 애썼는데 어떻게 그 후보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카타르 월드컵 때 만나서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 이분도 괜찮을 것 같네 라고 해서 클린스만 감독을 뒤에서 꽂았다는 게, 이거는 도대체 우리 프로세스를 뭘로 보는 거냐. 그래도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이게 사실 축구가 잘하는 판박이에요. 그때랑 판박이로 흘러가고 있고, 상황이 팬들 사이에서 지금 신뢰가 많이 추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축구협회가 이런 식의 문제나 이런 식의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선수들을 취재를 할 때 보면 선수들이 아주 불만도 불만이지만 아주 그들도 참담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끼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낸 성적이라는 게 클린스만 감독 때가 가장 심했고, 낸 성적이라는 게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에 기대어서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뛰는데 협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뭔가 빨리빨리 처리도 하지 않고, 감독 선임도 협회가 혹은 대한축구대표팀이 한국 축구대표팀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감독을 뽑는 게 아니라 최종 보스가 마음에 들어야 뽑는 이런 시스템을 아주 좀 붕괴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제가 20대일 것 같냐, 언제까지 제가 전성기일 것 같냐, 이렇게도 호소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예의주시를 하고 앞으로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도 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선임된 썸네일에 새로운 감독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사실 너무 피로감을 느껴요. 이게 진짜 4달, 5달째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 축구 이렇게 어렵나, 감독 뽑는 게. 네, 우리 현실이 자괴감도 많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는 새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저희가 이런 답답하고 해결 안 되는 이슈 말고 새로운 이슈로 저희가 찾아뵙길 저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